먼저 임정숙 선수의 공격으로 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돌려치기를 구사를 할 수가 물론 있긴 한데 상당히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앞돌리기로 선택을 많이 하고요. 앞돌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한 두께를 구사를 해야 되는데 처음 딱 나와서 민감한 두께를 치기가 떨리거든요.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각도가 짧아지죠. 첫 공격이었습니다. 임정숙 선수의 초구 공격. 그리고 이 배치가 무서운 점은 일목적구가 자연스럽게 반대쪽 코너로 가고 내공도 자연스럽게 또 반대쪽 코너로 가기 때문에 센터 언저리에 공이 쓰게 되면 상대방에게 공을 완벽하게 열어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위험성이 있는 거죠. 지금도 김명희 선수에게 아주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올 시즌 김명희 선수의 최고 성적은 16강 진출 2번이 있습니다. 자, 넉넉하게 3쿠션 지점을 확보를 했고요. 정확하게 옆돌리기 성공. 득점됩니다. 먼저 득점 성공하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김명희 선수는 LPBA 프로 원년 때부터 활약은 했습니다만 성적이 나온 것은 지난 시즌부터였어요. 네, 그래도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 발전의 노력,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미지수겠죠. 아, 지금 비껴치기를 노렸는데 걸어치기로 맞았어요. 1득점 김명희 선수입니다. 김명희 선수는 1980년생이고요. 올 시즌 14경기에서 6승 8패. 특히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서바이벌이 없기 때문에 김명희 선수는 올 시즌에 서바이벌 경기 말고 이제 세트 경기를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 임정수 선수는 뭐 팀리그서부터 세트 경기를 상당히 많이 네. 치렀죠. 비껴치기를 길게 구사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는데요. 두께가 조금 얇았긴 했지만 회전 조절을 참 잘해줬기 때문에 득점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임정숙 선수의 첫 득점. 일단 기본적으로 첫 스타트가 이런 약간의 난구성 공을 풀게 되면 자신감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임정숙 선수는 올 시즌에 29경기를 치렀고요. 22승 7패. 서바이벌 15경기 그리고 세트는 14경기를 치렀습니다. 옆돌리기를 직접 구사하기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짧은 각도로 구사를 할 거고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타이밍과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펴야 되고요. 빗나가네요. 지금은 조금 길게 진행을 했죠. 임정숙 선수가 한때 프로 원년 때는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면서 LPBA에서 초반부터 쭉 치고 나갔습니다만 한동안 슬럼프가 있었어요. 슬럼프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엄청나게 실력 향상이 된 것도 있었고요. 임정수 선수가 좀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좀 노력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회전 뱅크샷. 지금 각도가 너무 길어 보이죠? 첫 뱅크샷 도전이었습니다. 아직 초반 테이블 상태인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회전량을 좀 조절한 것 같아요. 득점을 진행하는 경로를 봐서는요. 김명희 선수의 최고 기록은 지난 시즌에 기록한 4강 진출 3위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네. 자, 아주 얇은 두께에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두꺼워도 각도가 길어져 버리고 안 맞았죠? 네, 각도가 길어지는 것도 길어지는 거지만 노란 공이 또 살짝 움직이면서 내공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감수를 해서 완벽하게 얇은 두께를 노렸는데 공을 맞추지 못했죠 지금. 노란 공 살짝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맞질 않았어요. 네. 돌아오기 선택인가요? 선택은 일단 나쁘지 않고요. 잘 타고 옵니다. 쿠션 들어왔어요. 맞았어요. 네. 좋은 되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스트로크 참 간결하고 좋네요.
단쿠션 잘 접근하면서 타고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 형태인데요. 이번엔 뱅크샷인데요. 지금 근데 득점이 됐어요. 득점이 됐군요. 네, 투뱅크샷으로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되돌아오기가 다 형성이 되지 못했고 공이 먼저 맞은 이후에 쿠션에 맞고 들어갔죠. 일단 되돌아오기를 형성시키려고 했는데 형성이 안 된 거예요. 브릿지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자, 약간의 행운이 따라줬고요. 뱅크샷이 일단은 들어갔습니다. 네. 4대1 자, 이 투뱅크는 정말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요. 투뱅크샷.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보면은 입사각 반사각을 좀 따져보면 저쪽 원쿠션 지점 반대쪽 장축 쪽에서 걸어치기를 한다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얇은 두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임정수 선수에게 자, 글쎄요, 원뱅크를 치고 있는데 각도를 만들기에 생각보다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자, 낮은 당점 좋습니다. 뱅크샷 정확하네요. 네. 임정숙 선수도 뱅크샷을 터뜨리면서 추격합니다. 자, 보통 이제 이런 공들을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스트로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낮은 당점, 그 낮은 당점을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임정숙 선수는 LPBA에서도 뱅크샷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죠. 워낙에 3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뱅크샷을 잘하는 선수죠. 4대3 한 점 차. 아, 스치듯 지나가는 얇은 두께를 구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얇은 두께. 정확합니다. 아, 성공. 좋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 동점. 자, 깊숙하게 파고들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얇은 두께로 구사를 잘해줬고요. 각도 무난하게 만들어냅니다. 김명희 선수 초반 앞서갔습니다만 바로 동점으로 따라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4대4. 비켜치기를 짧게 보내는 공인데요. 일목적고의 두께에 따라서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한 번의 키스 타이밍이 나오는데 내공이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이런 비켜치기가 서 있으면은 빨간 공의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 면 쪽으로 위로 올리려고 해요.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이 키스 때문이거든요. 편하게 일목적구를 수직입사에 가깝게 시켜놓으면 일목적구가 종단을 하면서 키스의 위험이 상당히 커집니다. 키스에 막히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회전량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두드려치기예요. 코너 돌지 못하는 김명희 선수의 공격. 회전량이 조금만 많아져 버려도 각도가 돌아서 나가버릴 수 있는 위험감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회전을 점점 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렇게 미스가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 이어집니다. 자, 배치가 워낙 좋아요. 뒤돌리기 샷. 마지막 회전도 잘 들어갔고요. 오, 위험했네요. 아, 위험했어요. 자, 임정수 선수가 크게 인사를 했는데 이 정도는 솔직히 인사 안 해도 되죠. 지금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위험하게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 있게 그러니까요. 네,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네. 네, 망설여질 때는 그냥 인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대회전 선택을 하는데 각도를 짧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나요? 지금은 대회전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근처까지는 갑니다만 네. 대회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대회전이 왜 일단은 걸렸을까요? 얇은 두께를 쳤을 때 코너 깊숙한 지점까지밖에 확보를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각도를 만들어내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공이 마땅히 칠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회전 선택을 했는데 좀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공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되돌리기 대회전으로 자, 이것도 코스가 접촉하는데 안 좋죠. 코너로 들어가네요. 네. 득점 없이 끝나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김명희 선수가 상금 랭킹은 올 시즌 29위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8위를 기록했고요. 올 시즌은 29위. 얇은 두께로 저 사이 공간을 빼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쿠션 반발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스트로크 느낌을 잘 해줬고요. 득점이 안 되더라도 뒤쪽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앞으로 안 맞고 지나가더라도요. 네. 득점 올려놨습니다. 6대4. 이런 배치를 칠 때 보면은 얇게 쳐야 된다는 생각에 보통 얇게 칠 때 스트로크를 탁 하고 이렇게 끊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쿠션 반발이 생기고 그러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연결 좋았습니다. 네. 옆돌리기 갑니다. 회전 조절이 중요해요. 옆돌리기 위험하네요. 네. 임정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께감이 좀 두꺼웠던 것 같아요. 회전력은 줄이긴 줄였으나 저렇게 코너 깊게 가는 느낌으로 두께를 잡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보통 이제 회전 조절을 정말 잘해줘도 원투 쿠션이 가까워지는 코너 쪽으로 가면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당히 집중된 표정이고요. 비껴치기를 노려야겠죠. 원뱅크샷이었었네요. 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원뱅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뭐 비껴치기가 좀 편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원뱅크를 칠 거면 좀 더 자신 있게 부딪힘을 줬어야 됐을 것 같아요. 두께가 조금이라도 더 두껍게 맞추던가 그런 점이 좀 있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정 선수와의 지난 맞대결에서 아주 접전을 펼쳤었던 김명희 선수입니다. 뒤돌려치기를 회전 조절을 좀 하고 있죠. 두껍게 처리하면서 뒤돌리기 키스. 키스에 걸리는 임정숙. 회전을 조금 많이 뺀 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두껍게 맞은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께 당점 스트로크, 두께 당점 스트로크 얘기라는데 이 상황에서는 항상 조합이거든요. LPBA 통산 5번 우승을 기록한 임정숙 선수입니다. 월드 챔피언십이 세 번째 대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LPBA에서는 김세현 선수가 20-21 시즌에 우승했었고 지난 시즌에 김가영 선수가 우승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그럼요. 네. 김가영 선수는 이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워낙 강한 이미지예요. 네. 바로 김세현 선수 우승했을 때 그 상대가 김가영 선수였었고 지난 시즌은 스롱피아비 선수와 경기를 했죠. 임정수 선수도 욕심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LPBA 통산 5번 우승이면 LPBA에서 임정수 선수의 그 이뤄놓은 업적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공도 아슬아슬 넘어갈 수 빗나가네요. 있을 것 같아요. 살짝 벗어나는 임정수 선수 아깝습니다. 임정 선수 옆돌리기를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오늘 옆돌리기 감각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충분히 실수를 할 만한 매치인 게 또 오히려 회전을 완전 없애고 치다 보면은 또 살짝 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회전으로 안 주더라도 약간 분리각을 만들 수 있는 타격감을 줬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 버립니다. 자, 옆돌리기 예민한 두께를 맞춰야 돼요. 4점 이후에 좀 꽁꽁 묶여있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네. 지금 매치가 예민한 두께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통 두께를 표현을 할 때 절반 두께보다 얇은 두께를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반 두께보다 아주 많이 얇은 두께를 맞게 돼도 이렇게 짧아져 버리고 또 절반 두께에 가까워져 버리면 길어져 버리는, 대략 뭐 말 표현을 했을 때 3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4이닝 공타의 김명희 선수였습니다. 점수는 변함없이 6대4. 원뱅크 어치기로 갑니다. 지금은 각도를 만들어야 되는 공이었죠. 뱅크샷 하나 들어가고 있는 임정수 선수인데 이번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네요. 각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는 결대로 그냥 부드럽게 쳐서는 각도가 형성되기가 힘든 기울기예요. 배치 상황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타격이나 좀 더 낮은 당점을 부여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선수 배치가 빨간 공을 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타임아웃을 요청한 이 김명희 선수. 자세가 안 나오나요? 빨간 공을 치면은 좀 손쉬운 뒤돌려치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 옆돌리기는 그래도 예민한 두께와 당점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자, 당점을 조절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좀 편한 두께를 칠 수 있냐, 불편한 두께를 쳐야 되냐로 좀 나눠져요. 근데 지금 이 배치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한 두께를 쳐야 되는 배치였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절반보다 좀 얇긴 얇지만 너무 얇으면 안 되는, 대략 뭐 표현을 하면 3분의 1 정도 두께겠죠. 그 정도 두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회전 조절도 해야 됐기 때문에 빨간 공을 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뒤돌려치기를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공을 선택을 했었군요. 네. 자, 옆 키스가 한번 돌리기. 빠져야 되는데 키스 잘 빠졌고요. 대회전으로 갑니다. 네, 득점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키스 피하고 득점 성공하는 임정숙 7점. 여기서 키스가 빠지더라도 다음 키스가 항상 위험한 공인데 키스가 잘 빠지면서 득점이 됐고요. 득점된 이후에 다음 배치가 이런 배치들이 상당히 난구성 공인데 또 이런 배치들을 또 임정 선수가 기가 막히게 잘 쳐요. 이번에는 리버스 선택을 할지 원뱅크 선택을 할지를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임정숙 선수도 타임아웃을 불러보고 있습니다. 리버스도 각도가 조금 어렵거든요. 원쿠션을 정말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투쿠션 지점이 대략 장쿠션 반 포인트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야 되고요. 원뱅크 같은 경우도 내공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넣어치기는 쉬워도 걸어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어떤 선택을 할지. 자, 넣어치기로 가나요? 직접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끌었어요. 갑니다. 역시 들어갔어요. 잘 칩니다. 뱅크샷 성공.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치 정말 떨릴 만도 한데 자신감이 있어요. 일단 원뱅크 넣어치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당점 찌르는 것도 그렇고 끌림을 내가 저기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뱅크샷 성공하면서 9대4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뱅크샷 1세트에 2개 성공하고 있는 임정숙. 자, 오늘 조금 말썽을 부렸던 옆돌리기인데요. 회전력 조절이 아주 민감합니다. 이번 자. 옆돌리기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네. 잘 쳤어요. 연속 4득점. 세트 포인트. 임정숙 선수가 약간 초반 출발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자, 이후에 뱅크샷 2개가 터지면서 10점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뒤돌려치기 대회전이 키스의 위험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세워치기를 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자, 세워치기로 갑니다. 자, 일단은 잘 세웠고요. 저 사이 공간이 아니면 될 것 같은데 공 진행이 사이 공간으로 되나요? 그러네요. 네. 공간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네. 내공의 진행을 보면은 역회전성을 좀 부여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원쿠션 지점에 비해서 투쿠션을 향하는 입사각이 좀 바뀌었고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좀 많이 세워졌죠.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친 겁니다. 어우, 뭐 거의 들어간 것 같은 네. 느낌이었어요. 자, 김명희 선수 여기서 자세가 너무 안 나오는데요. 네.
익스텐션을 장착하고 공격합니다. 그만큼 불편한 자세에서 김명희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대회전. 두께가 두꺼웠어요. 이 4점에 정말 오랫동안 묶여있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어렵네요. 지금 배치가 또 워낙 어려웠어요. 지금 이 배치를 보니까 아까 뒤돌려치기 선택을 안 한 이유도 각도가 조금 저런 상황에서는 자세가 좀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네요. 1세트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자, 3뱅크 상황인데요. 일 세트 마무리 뱅크샷. 뱅크샷으로 자,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남편이 이종주 선수가 와 있죠. 뱅크샷 이렇게 치는 거야 라고 벌써 알려주는 것 같네요. 네.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저 자세도 불편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빨간 공을 맞춰냅니다. 시원하게 뱅크샷 마무리 성공하면서 임정숙 선수가 1세트 승리합니다. C조에선 1세트 경기에서 11대 4로 임정숙 선수가 먼저 승리를 거뒀는데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32강 조금 긴장한 모습입니다만 임정숙 선수가 먼저 풀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시즌 마지막을 장식하는 SK렌터카 LPBA 월드 챔피언십 2023 LPBA의 첫날 경기인데요. 1세트에서는 임정숙 선수가 임정숙 선수 다운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네, 원뱅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반면에 김명희 선수가 초반은 괜찮았었는데 그 4점 이후에는 잘 풀어가지 못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앞돌리기를 또 똑같이 구사를 했는데요. 지금 각도는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초고 득점 잘 들어가네요.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포지션이 이어집니다. 김명희 선수는 2세트에 초구 공격, 본인의 초구 공격을 성공합니다. 네, 잘 쳤어요. 초구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거든요, 이 배치. 앞돌리기를 성공하면서 첫 득점 2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자, 편한 두께를 갈 순 없어요. 조금이라도 얇은 두께 선상에서 내공을 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예 두껍게 내리고 가는 방법 선택을 했고요. 옆돌리기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연속 득점으로 출발하는 2세트입니다. 자, 편한 두께보다는 조금은 얇거나 조금은 두껍거나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일목적구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가는 선택을 했고 아주 잘 쳤습니다. 2대 0으로 앞서가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자, 되돌아오길까요? 비껴치기일까요? 두 방법 모두 가능하고요. 자, 되돌아오기 선택이었어요. 옵니다. 성공. 좋네요. 짜릿하게 성공하면서 3연속 득점 좋습니다. 김명희 선수가 2세트에서는 확실히 달라졌군요. 네, 지금 공 너무 좋았어요. 되돌아오기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3대 0. 자, 득점 이후에 각도가 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큐를 살짝 세웠어요. 살짝 찍어치기를 한다는 건데 아주 살짝 찍어야 됩니다. 직접 맞추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짧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들어가지 살짝, 않네요. 네, 아주 살짝 찍어야 된다는 표현이 지금은 각도가 조금만 더 휘어짐이 생겨도 무조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목적구의 위치가 안 좋았거든요. 오히려 아예 얇게 치는 것도 한번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출발 좋습니다. 김명희 선수 3대 0. 네, 그리고 3대 0도 3대 0이지만 임정 선수를 약간 꽁꽁 묶어놨죠. 대회전 뱅크샷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뱅크샷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뱅크샷 어렵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공 출발이 긴 각에 있는 것도 긴 각에 있는 거지만 보통 저렇게 뱅크샷 쓰면은 노란 공을 먼저 맞추고 싶거든요.
근데 노란 공을 먼저 맞추는 라인으로 보내려고 하면 생각보다는 저 노란 공이 정말 박빙으로 빠져야 되는 내공 위치예요. 정말 어려운 배치였죠. 그리고 나서 김명희 선수가 빠르게 공격하네요. 자, 조금 얇았는데 퍼져주나요? 살짝 아, 좋은데요. 좋습니다. 옆돌리기 성공하면서 이번 2세트는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얇은 두께에서도 내공의 각도가 길게 만들어졌다는 거는 회전력 부여를 참 잘해줬다는 거거든요. 점 이후의 배치도 괜찮습니다. 뒤돌리기 성공. 네, 좋아요. 3점, 2점. 초반 아주 좋은데요. 네. 5대5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뒤에 공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뒤돌려치기도 괜찮고요. 혹시라도 뒤에 공이 안 보인다면 지금 화면상으로는 확실하게 잘 안 보이거든요. 빨간 공을 이용한 뒤돌려치기 대회전도 괜찮고요. 보이는 것 같죠? 안 보이나요? 빨간 공을 선택합니다. 네, 빨간 공 선택을 했네요. 뒤돌리기로 대회전 좋습니다. 성공!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는 김명희 선수 2세트입니다. 자, 거기에 또 다시 한번 포지션이 됐어요. 일목적구 진행이 너무 좋았죠. 장장으로 진행을 하면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정확하게 들어갔고 이목적구도 상당히 좋게 뒤쪽 면을 잘 맞았어요.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각도가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코너 쪽 옆돌리기도 들어가나요? 아, 안 좀 맞았어요. 줄어들었어야 했어요. 지금 코너 쪽으로 잘 들어가나 싶었는데 빠져나가네요. 조금 더 얇은 두께 내지는 조금 더 원쿠션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원쿠션 이후에 살짝의 휘어짐이 만들면서 내공이 살짝 길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자, 이목적구가 코너에 들어가 버린 상황이고 정말 얇은 두께로 각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쉽지 않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수를 좀 생각한 느낌이에요. 아예 치든 맞지 않더라도 다음 배치를 잠궈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이었고요. 네. 이런 수비는 참 좋은 거죠. 빨간 공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명희 선수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비를 할 거면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공격을 할 거면은 뱅크샷 선택은 자, 흰 공을 맞춰서 밀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힘으로 네. 들어가 보는데요. 쉽지 않았던 뱅크샷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이 득점이 안 되더라도 또 임정수 선수에게 또 어려운 공을 주고 갔어요. 임정수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갑갑한 입장입니다. 지금 빨간 공을 아무리 지금 쳐다봐도 지금 항상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봐도 방법이 없어요. 예. 빨간 공을 먼저 선택하네요. 자,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더블 쿠션 형태로 가려고 하나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빨간 공을 빼내게 되는 임정숙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원뱅크를 이제 넣어치기 형태로 바운딩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어려웠죠. 자, 그러면서 김명희 선수는 다시 한번 찬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배치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충분히 각도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직접 가나요? 직접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직접은 정말 예민한 두께가 필요했는데 빠져나오는 옆돌리기였습니다.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얇은 두께를 칠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이로 빠져나오는 옆돌리기.
크게 돌려내는 대회전의 무리함보다는 직접 가는 선택 나쁘지 않았습니다. 더블쿠션 좋습니다.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2세트의 첫 득점 임정석 선수입니다. 월드 챔피언십은 상금 랭킹에 따라서 이제 32명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누적 상금 있잖아요. LPBA 누적 상금 1억 넘는 선수가 4명 있는데 그 중에 임정수 선수도 포함이 됩니다. 네, 대단하죠. 자, 조금 덜 끌렸어요. 흐름 이어가지 못하네요. 네. 첫 득점은 나왔습니다만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하는 임정석 선수입니다. 워낙 노련한 선수고 한번 불붙으면 금방 따라오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또 특유의 뱅크샷이 있다 보니까 한번 따라올 때 그 무서움은 정말 어떤 선수보다 강하거든요. 자, 비켜치기 대회전 갑니다. 회전량 조절을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회전량 조절은 좋았는데 치면서 큐가 살짝 비틀렸나요? 공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재회전을 먹고 오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 내공이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아, 근데 이번 세트 임정수 선수 어렵네요. 공 배치가 너무 어려워요. 하단 당점이 너무 많았네요. 다시 한번 흔들리는 얇은 두께를 쳐야 되고 그 두께를 쳤을 때 또 키스의 위험도 있어요. 자, 흔들리는 얇은 두께. 자, 키스는 잘 피했네요.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아주 얇게 처리하면서 코너 쪽으로 아주 잘 들어갔어요. 일목적구가 자칫 조금만 두꺼워져 버려도 득점 라인을 형성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키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주 얇은 두께 잘 맞춰냈고요. 자, 자신 있게 가야 돼요. 앞돌리기 짧게가 3쿠션 이후에 4쿠션을 향해 진행을 할 때 퍼져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힘있게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연속 득점을 터뜨리는 임정숙. 역회전성으로 진행을 하는 3쿠션, 4쿠션 라인은 속도가 느려져 버리면 공이 약간 휘어져 버리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을 막고자 속도감을 많이 높여줬고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내공이 딱 어디 못 가게 묶어두는 것 같군요. 자, 다음 배치 원뱅크가 가능한 상황인데 임정 선수가 과연 원뱅크 선택을 할까요? 아, 합니다. 자, 특유의 임정 선수의 이 원뱅크 감각이 있거든요. 자, 뱅크샷 걸렸어요. 들어갔어요. 네. 야, 마지막에 그 노란 공이 달려오면서 위험했습니다만 네. 성공하면서 6대5 한 점 차. 이번 2세트에서도 뱅크샷이 나옵니다. 확실히 이런 공들은 진짜 감각이에요. 지금은 키스가 안 났으면 살짝 위험했거든요. 이 키스가 정말 달콤한 키스가 되면서 점수는 6대5가 됐습니다. 자, 비켜치기 거의 최대각이에요. 이거 밀어서 갈 거면은 아예 좀 많이 두꺼웠어야 했어요. 보통 이런 비켜치기는 아주 얇게 쳐서 각도가 나오는 상황이면 그걸 밀어놓고 가려면 그거만큼 두꺼운 두께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절반 두께 언저리에서 밀고 갈 수가 없어요. 저런 각도는. 벙크샷 이후에 바로 키스 나오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뱅크샷이 나오면서 점수가 한 점 차가 됐어요. 그렇죠. 6대0에서 6대5가 됐습니다. 자, 배치 어렵습니다. 더블 쿠션 노리나요? 가마치기인가요? 가마치기 각도가 없을 것 같은데. 역회전을 주고 어떤 의도였는지 제가 지금 네. 살짝 모르겠습니다. 1세트에서는 4점이 고비였었는데 2세트의 김명희 선수는 또 6점이 고비가 될 것 같군요. 네.
리버스 형태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리버스 형태는 각도가 없었어요. 더블 쿠션 형태로 갔었어야 됐습니다. 나오지가 못하는 각도였어요. 뒤돌리기. 자, 여기서 키스가 좀 위험한데요. 키스보다 내가 먼저 내려와야 돼요. 뚫고 가네요. 요거는 이제 살짝 행운이 좀 따라줬죠. 임정수 선수가 생각했던 두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가 맞으면서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위험성이 컸던 공격이긴 했습니다만 네. 잘 이겨내는군요. 임정수 선수가 그래서 인사를 했고요. 자, 옆돌리기가 득점만 된다면 다음 배치가 바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배치입니다. 세게만 안 치면 돼요. 야, 짧게 이 나가네요. 공을 놓쳤어요. 미스를 합니다. 옆돌리기. 자, 오늘 옆돌리기 1세트에서도 좀 안타까운 옆돌리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 2세트도 나오네요. 옆돌리기가 좀 안 좋았네요. 좋은 공격이었습니다만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 놓치면 정말 힘 빠지죠. 그렇죠. 임정 선수가 너무 아쉬워해가지고 저 표정을 참 이 팬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포쿠션 라인으로 득점 잘하면 됩니다. 이거 더 가야죠. 좀 짧나요? 안 들어갑니다. 더블 쿠션 실패. 일단 김명희 선수는 이 포쿠션 라인을 본 거는 아닌 것 같고 3쿠션 라인으로 노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포쿠션 라인을 벗겠군요. 조금 두꺼웠습니다. 점수는 동점 6대6. 배치가 내공의 각도를 좀 많이 줄여줘야 되는 배치예요. 회전력을 억제를 하고 속도감을 좀 줘도 괜찮고요. 아주 부드럽게 가도 괜찮고요. 속도감을 줬어요. 지금 이제 각도를 너무 줄여도 버렸네요. 네. 임정 선수도 공격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앞공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밀어봤는데요. 키스의 위험도 있었군요. 각도가 짧아지면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요. 이 공 역시도 좀 예민해요. 원쿠션이 코너 근처입니다. 옆돌리기 성공. 득점 좋습니다. 드디어 6점에서 벗어나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이 세트도 그렇고 출발은 참 좋은데 이 세트를 세트 초반에 이끌어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번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고비입니다. 이 쓰리뱅크가 들어간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어요. 대략 40라인보다 조금 긴 라인 정도나. 자, 걸렸어요. 잘 갔는데요. 이게 이게 빠져나가네요. 너무 잘 쳤는데 이 공이 빠집니다. 예. 이 공이 들어가진 않는 김명희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네, 너무 불운하네요. 조금 두껍게 맞은 게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살짝 밀렸어요. 정말 잘 쳤는데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서 다음 배치가 괜찮은 배치입니다. 자, 두껍게 처리할 공은 아니었는데 자, 들어갔습니다. 지금 두껍게 처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지금 인사를 하죠. 임정 선수도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첫날 경기라 그런 걸까요? 얼핏 듣기로 약간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플러스 형식의 뱅크샷이에요. 또 이런 뱅크샷도 임정 선수의 주특기 공 중에 하나거든요. 잘 치죠. 네. 뱅크샷. 짧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데요. 조금 짧게 왔어요.
빗나가는 뱅크샷. 보통 이렇게 단장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공들은 거의 대부분이 회전 조절에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회전이 조금 많아 버리면 이렇게 짧게 가버리고 회전이 조금만 덜 부여돼도 또 확 길어져 버립니다. 자, 배치가 나쁘지 않지만 빨간 공에 저 뒷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저 빨간 공의 좁혀가지 못하네요. 뒷공간을 얘기를 할 때는 네. 편한 두께와 편한 당점으로 치면 저기밖에 안 가는 상황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더 두껍게 치던가 회전을 좀 많이 줘서,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더 긴 각을 만들기 위해서 두께를 좀 빼던가, 둘 중 하나를 좀 했었어야 했어요. 돌아서 빠져나가는 김명희 선수 공격이었습니다. 점수는 7대7 변함없습니다. 동점이긴 합니다만 김명희 선수는 앞서가다가 지금 동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느낌이 다르죠. 그렇죠. 자, 세워치기인데요. 아, 이거 좁혀놨어요. 일단 갑니다. 자, 이 오! 공을 정말 잘 쳤습니다. 성공합니다. 아, 멋지네요. 역전 세워치기 8대7. 자, 아무리 일목적구가 조금 가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예민한 각도였거든요.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완벽하게 코너 근처로 넣었고요. 아, 너무 잘 쳤습니다. 이 득점으로 인해서 이제 역전이 됐죠. 네. 8대7. 자, 여기서 대회전이냐 스트리뱅크냐일 것 같은데 네. 대회전 일단은 가능은 하거든요. 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임정 선수에게. 이젠 믿고 있을걸요? 네. 임정 선수가 성적이 더 좋습니다. 자, 노란 공을 쳐서는 답이 없을 것 같고, 노란 공으로 지금 구사를 하려고 하나요? 아, 지금 이 공을 노란 공으로 지금 구사를 하려고 합니다. 떨리기. 네. 득쿠션이네요. 대전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빨간 공을 대전을 쳤을 때 각도가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한데 키스가 좀 위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정말 예민하게 들어와야 되는 옆돌리기를 선택을 했는데 쉽지 않았고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김명희 선수입니다. 자, 원뱅크 넣어치기인데요. 오, 이게 키스가 나면서 퍼지네요. 김명희 선수의 뱅크샷도 좀 나와줘야 경기가 뭔가 이렇게 접전이 펼쳐질 텐데 네. 좀 뭐 앞서 나가는 그런 이 뱅크샷이 안 터지네요. 옆돌리기가 일단 그리고 또 왔어요. 또 한 번. 자, 옆돌리기 각도 괜찮죠?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또 세트 잡아가네요. 김현석 해설위원과 김선신 아나운서죠? 그렇군요. 네. 오늘 관중으로서 참관을 왔습니다. 둘이 이제는 완전 콤비가 됐어요.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예. 있죠. 케미가 워낙 잘 맞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예은 선수도 보이고요. 바로 이전 경기 했었죠. 네. 김현 선수 이전 경기에서 이제 예선 경기 했었는데 좋은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배치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예요. 자, 이렇게 뱅크샷.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번에도 뱅크샷 마무리 성공하면서 네. 자 2세트, 1, 2세트 모두 뱅크샷 마무리 2대 0으로 승리합니다. 네. 아, 정말
이런 공들은 잘 찾아보는 거거든요. 이 배치가 키스가 없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옆돌리기보다 나한테는 뱅크샷이 확률이 더 좋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쳤습니다. 2세트에도 뱅크샷 2개가 나오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C조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C조에서는 이우경 선수와 그리고 임정숙 선수가 1승씩을 거두게 됐습니다. 야, 이 뱅크샷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군요. 멋지게 들어갑니다. 혹시 임정숙 선수 하면 이 뱅크샷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뱅크샷 5개가 터지면서 C조 첫 경기 김명희 선수에게 2대 0으로 승리 거두게 되는 임정숙 선수입니다. 뿌듯하겠어요. 뿌듯하죠. 네. 항상 뿌듯할 겁니다. 네. 요즘에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임정숙 선수가 사실 프로 원년 때 3회 우승, 그 다음 시즌 때는 우승이 없었고, 그리고 지난 시즌 때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임정숙 선수가 이제 조금씩 이제 강자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